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중요로 보이면 어떡하죠? 사업해서 번 돈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디에 넣어야 되죠? 사업자 대출도 넣을 수 있나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많은 분들이 막히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실제 예시까지 넣어서 딱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이 집을 사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서류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 검토 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의 출처가 맞아야 되고요. 둘째는 그 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써놓고 나중에 맞추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거래 흐름과 증빙 흐름이 같이 맞아야 해요. 이 서류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는데요. 자기 자금에는 보통 이런 게 들어가요. 예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차입금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금융기관 대출, 취득주택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여기서 오늘 핵심은 두 개예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 그 밖의 차입금, 사업 관련 자금, 경우에 따라 5번, 8번 또는 10번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빌린 돈부터 볼게요. 부모님 돈이 들어오며 무조건 증여라고 생각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는 먼저 이 돈이 증여냐 차용이냐를 내가 어떤 구조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직계 존 비속에게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에 적습니다. 증빙은 차용증 등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즉 차용계약서, 흔히 말하는 차용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차용증 한 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돈이 오고 간 흐름, 이자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언제 갚을 건지 이런 구조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부모님이 차용 들어간 경우에는 최소한 4개는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차용증, 두 번째는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들어온 이체 내역, 세 번째는 이자 지급 약정 또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넷째, 원금 상환 계획표.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매매가가 8억 원이고 내 돈은 5억이 있는데 잔금이 3억 원이 부족하다고 해볼게요. 이때 부모님이 3억 원을 빌려주셨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5억 원, 그리고 차입금 중 11번, 그 밖의 차입금 3억 원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은 차용증 이체 내역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차용증에는 적어도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빌린 날짜,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한 줄로 말하면 부모 찬스가 아니라 부모 대출이라는 흐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직 부모님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이고 잔금일 전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현재 시점에 완전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땐 공식 안내 자료처럼 향후 입증 계획을 같이 정리해 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잔금일 전 부모 차용금 3억 원 입금 예정, 차용 계약서 첨부, 입금 후 이체 확인증 보관 예정.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맞추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사업 자금은 어디에 넣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업 자금이라는 말 안에 사실은 전혀 다른 돈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업 관련 돈은 한 칸에 다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의 현재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눠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 지금 내 통장 예금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는 실제 자금 현재 형태가 본인의 명의 예금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2번, 금융기관 예금액에 접근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A씨가 몇 년간 벌어놓은 순수익 중 1억 2천만 원이 본인 명의 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다면 이 돈으로 집을 사는 순간 현재 조달 수단은 예금이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1억 2천만 원을 적고 증빙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기본으로 챙기면 됩니다. 다만 이 돈의 원천이 사업 소득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면 추가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같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 서식도 5번 항목 증빙 예시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소득 원천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2번 사업소득이지만 예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항목에도 안 들어간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쪽을 봐야 합니다. 공식 안내 자료에는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 중 사업, 소득 등 그 밖의 자산으로 적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건 예금이다라고 보기보다 사업에서 형성된 다른 성격의 자기 자금이다라고 설명해야 할 때는 5번 항목이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B씨가 최근 2년간 사업소득으로 8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개 예금 계좌에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계좌에서 운용되다가 이번에 주택 매수 자금으로 모였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는 5번 항목에서 그 밖의 자산으로 체크를 하고 종류를 사업소득 또는 사업수입 적립금처럼 설명 가능하게 적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은 소득금액 증명원이 중심이고요. 필요하면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을 보조로 붙이는 거예요. 3번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경우는 자기 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이기 때문에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중 사업자 대출로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막아놨죠. 네. 공식 서식에도 금융기관 대출 항목 안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이 구분돼 있어요. 증빙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이 됩니다. 네 번째, 회사에서 대표에게 개인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이 경우는 보통 회사 지원금, 사채를 봐야 되는데요. 공식 작성 방법에도 금융기관 외에 법인, 개인 사업자로부터 차입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이 항목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 자금이니까 그냥 내 돈으로 써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 돈인지 대출인지 회사가 빌려주는 돈인지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하나로 합쳐 볼게요. 매매가 10억 원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금은 이렇습니다. 본인 예금 2억 원, 개인 사업으로 벌어서 모아둔 돈 1억, 부모님에게 빌리는 돈 2억, 주택담보대출 5억. 이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넣느냐? 먼저 본인 예금 2억 원은 2번 금융기관 예금액 2억 원, 사업으로 벌어 모은 돈 1억 원은 현재 그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역시 2번 금융기관 예금액 쪽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별도로 소득금액 증명원과 사업자 통장 흐름을 보관합니다. 반대로 그 돈을 단순 예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 자체를 원천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서 그 밖의 자산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부모님에게 빌리는 2억 원은 11번 그 밖의 차입금 2억 원, 은행 담보대출 5억 원은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5억 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증빙은 각각 예금, 잔액 증명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과 계좌의 흐름, 부모님 차용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 은행 대출은 대출 신청서 또는 부채 증명서 이렇게 맞춰두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모님 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현금이 분명해야 됩니다. 차용이면 차용답게 계약서와 자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둘째, 사업 자금이라고 뭉뚱그려서 쓰지 마세요. 예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자 대출인지 회사 차입인지 성격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셋째, 아직 실행 안 된 자금은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출 신청서나 향후 입증 계획까지 준비해 두세요. 공식 안내 자료도 미실행 자금은 사유서나 향후 입증 계획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11번 그 밖의 차입금,
사업으로 번 돈은 돈의 형태에 따라 2번 예금, 5번 그 밖의 자금 또는 대출이면 8번 사업자 대출, 회사에서 빌리면 10번 회사 지원금 사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좀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